이번엔 김성태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김성태 씨의 수행원이 식사비까지 쌍방울이 다 결제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어떤 장면일까요? 2019년 1월 중국 선양, 김성태, 이화영 같은 차량으로 이동했다. 쌍방울 조선 아태위 협약식에 참여했다. 이 부지사가 저를 쌍방울 직원이라고 소개했다. 라며 재판에서 증언을 한 거예요. 검찰, 쌍방울의 출장비 정산서를 보여주며 정상서에 고려식당 LVIP는 무슨 의미냐. 이화영 부지사 외 몇 명이란 뜻이다. 라고 이 A씨는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. LVIP가 이화영 피고인이냐? 그렇다. 식사 비용인 6,092원을 쌍방울이 결제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. 식사비까지 결제했다.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뭐 식사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115만 원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식당이 사실은 그 고려식당이라는 곳이 심양의 다른 그 수탑에 있는 시장 그 식당들보다 조금 북한 식당이 비쌉니다.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더라도 몇 명 정도 참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액수가 좀 크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쌍방울 측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가늠할 거라고 보여지고,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그 수행은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통역관이라고 비슷한 분이거든요. 중국어에 능통한 예. 분이고 2004년에 쌍방울에 입사했군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김성태 측이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예.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객관적인 부분도 있고, 다만 문제는 여전히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만 이것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, 이 수행원이 그 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 봤다. 그리고 김성태가 경기도를 위해서 내가 큰 돈 썼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는 법정 진술까지 했군요. 네,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근데 뭐 캠핑스키 호텔을 갔다든지 같은 호텔에 묵고 그러면 밥 먹을 때 물주 소위 쌍방울에 회장이 와 있는데 뭐 다른 분들이 따로 뭐 다른 데 가서 밥 먹기도 뭐 하니까 같이 밥 먹자, 저녁 먹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뭐 중국 많이 가보고 심양 많이 가봤습니다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었겠냐 그렇게 보고, 뭐 그 이상의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. 예. 자, 이 건도 이화영 부지사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건 이 법인카드 등등 뭐 차량, 운전기사, 아들 취업 청탁, 갖은 혐의에 대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 출신의 전조 의원님, 네.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무엇을 염두에 둔 전략인지, 변호 전략인지, 두 번째로 재판부 입장에서, 왜냐하면 판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거나 혹은 증거가 명확한 것까지 피의자가 부인을 했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이제 중한 혐의와 관련해서 판단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. 그럼 먼저 간단한 것까지 다 부인을 한다는 거는 보석 전략이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1심에서 구속될 수 있는 기간이 최대한 6개월인데 김성태 전 회장은 혐의 사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은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하다 보면 6개월이 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보석으로 나와서 좀 더 이제 본인이 무죄를 받기 위한 뭐 이러한 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, 뭐 이러한 좀 생각을 가진 거 아닌가. 그래서 부인하는 거는 저는 6개월 후에 보석으로 나오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많다.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이것은 김성태 전 회장을 비난할 건 아니고요. 대부분 그 유죄인 경우에 중죄를 선고받을 피고인들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.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뭐 비난할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뭐 본인에게 고유한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봤을 때
부인을 한 상태에서 유죄라고 본다 하면 이거는 양형의 이유 중에 본인의 죄를 인정을 하느냐, 그러니까 반성을 하느냐 아니냐가 또 양형의 중요한 인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부인을 하다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. 오히려 더 그래서 엄하게, 더 엄격하게. 그래서 이제 부인 전략은 뭐 아니면 도, all or nothing.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되든지 높은 실형이 선고되든지 아니 무죄든지 중간 지점은 없어요. 뭐 집행유예 이런 중간 지점은 없고요. 내가 계속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해서 뭐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면 높은 시형을 받든지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을 감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그렇군요. 같습니다. 두 번째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그럼 민주당 분위기는 어떨까요? 돌직구쇼에 출연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근 10년간 민주당 분위기 중에 지금이 최악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. 그 민주당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.